네, 안녕하세요. 쉬운사주 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대운과 새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밌게 쉬어가는 의미로 12지지로 인해서 새해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기운이기 때문에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죠. 사주 원국하고 관계없이 그냥 그런 지지가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인 공부입니다. 학우님들은 공부용으로 참고해서 재밌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대운이 왔을 때, 또 자세운이 왔을 때, 자수라는 그 글자에 세운과 대운이 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기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수대운은요, 병이 들거나 몸이 허약한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해서라도 내가 병을 고치겠다라는 의욕이 막 샘솟는 시기다. 그리고 쥐처럼 부지런하고 엎드려 다니는 시간이 있다. 나를 낮추는 시간이다. 좀 숨어 다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의 글자의 의미를 지금 생각하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유추를 하시는 거예요. 자대운하고 축대운은요, 밤의 기운이 많고요. 이것이 좋게 작용을 하면 학생 같은 경우에 밤 공부를 잘하게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대운이나 축대운에 계획한 일들을 가지고 계약을 하시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오고요. 불면증 환자가 많이 늘고, 불면증에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좀 더 밤에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잠이 안 온다. 그런 운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자대운이나 자세운에는요, 송사를 하게 되면 큰 성과가 없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서 송사를 하면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자대운에는 그렇게 송사에 이길 확률이 없는 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대운에는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송사나 소송을 해도요, 물증이 없어요. 내세울 만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반대쪽 상대도 마찬가지고요.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낮다, 증거 불충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도 감추고 상대방도 감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대운에는요, 자녀로 인한 신경 쓰이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애들이 말을 좀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대운이요, 사주 원국에 있는 사주 주인공의 제살하고 같이 동주에 있으면 신체적으로 생식기라든가 여자 같으면 자궁이나 유방 등의 수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라는 글자가요, 생식기나 번식을 의미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제살이나 겁살가 오거나 충이나 형이 왔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다음은요, 축대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축이라는 글자에 대운과 세운이 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축은요, 고정적인 활동을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큰 변화가 없는 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겨울의 소는 다음에 봄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는 해다. 축 대운이나 세운에는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은둔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축 대운에는요, 매매라든가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런 매매운이 없어요. 잘 안 돼요. 매물의 움직임이 없다, 멈춰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나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축대운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잘 진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인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2년이니까 올해는 인이라는 글자가 속해 있는 운입니다. 세운이 그렇죠. 이민년이니까요. 올해 맞이하신 분들 해당 사항이 있나 없나 잘 들어주세요. 인은요, 만물이 가지를 옆으로 펼치고 싹이 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시작의 에너지가 강합니다. 올해는 뭔가를 해보겠다, 해야지라는 실천을 안 하더라도 생각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인이라는 글자가 식신이나 재성이 아니더라도 인수라든가 편관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해도 인이라는 글자만으로 그 기운이 시작의 기운이고 에너지를 밖으로 펼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인대운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규모를 좀 크게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매상을 한다거나 프랜차이즈점을 해도 좀 큰 곳에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인대운에는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사건 사고가 좀 드러날 수가 있어요. 내가 신금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지 않아도, 원국에 갖고 있지 않아도 인이라는 글자만 가지고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해입니다.
학생들은 마음의 동료가 많기 때문에 바깥으로 많이 나돌고 움직이려고 하는 기운이 많습니다. 인대운에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인대운이나 이 세운의 말미쯤에 가면은 구설수에 오르기가 쉬워요. 관제구설이라든가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구설수에 오르기가 쉽기 때문에 인대운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좀 더 몸을 낮추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운입니다. 다음은요, 묘대운입니다. 묘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대운이나 세운이 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운이요. 그래서 묘라는 글자는요, 깡충깡충 뛰는 토끼를 연상하시면 돼요. 내가 뛰는 동작,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묘세운이나 묘대운에는요, 동작이 좀 커지고요, 남들에게 내 동작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의 눈을, 내가 시선을 끌어당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묘대운에는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묘대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여자에 해당이 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은 뭐 부서 이동이 있다거나, 하다못해 뭐 취미생활하는 학원을 옮기거나 이렇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역마나 직살이 아니더라도 묘대운이 오면 그런 조화의 기운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묘대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하자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묘대운에 만약에 내가 부동산이나 뭔 것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운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다음은요, 진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대운과 세운에는 어떤 기운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은요, 종합선물 세트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변덕이라는 그런 기운도 있고요, 고전적인 겁니다. 옛것. 그래서 진이라는 글자가 직업이나 교육적으로 이렇게 발현되면은 고고학을 공부한다거나 고전, 사학 이런 걸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진토라는 기운이 굉장히 보수적인 기운입니다. 사주에 진토가 있는 분들은 정치 성향도 보수적일 수가 있어요. 이 보수라는 거를 굉장히 끌고 가는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진이라는 글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이라는 글자가 대운이나 세운에 왔을 때는요, 꽃을 피우는 겁니다. 중매를 하거나 아니면 소개를 받거나 해서 이성의 꽃이 피거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아이템이 좋아서 꽃이 피거나, 그 진이라는 글자가 나쁜 작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사주 원국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이 진이라는 글자 자체만으로 봤을 때 대운이나 세운의 기운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이라는 글자는요, 변덕스러워요. 아침에 생각하고 저녁에 생각하고 아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한 가지 생각을 밀어붙이고 이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진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는요, 또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타향의 인연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 여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주 원국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이 사주 글자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런 기운이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니까 학우님들 통변을 하실 때 참고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라는 글자가 대운이나 세운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라는 것은요, 발이 없는 거예요. 발이 없이 빨리 움직이는 거죠. 빛이나 전기, 전자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했죠. 순간적인 이동을 많이 해요. 사라는 글자도 무서운 글자고 힘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런 글자가 대운이나 세운에 왔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를 의미합니다. 조명을 받거나 시선을 받는 곳에서 금전 활동을 하기가 쉬워요.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사유축이라는 삼합이 있는 원국에 또 사화를 만나면요, 이 금전적인 행동이 더 많아지고 금전적으로 인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관심이 많아집니다. 근데 같은 금국이라고 해도요, 신유술은 조금 달라요. 차이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라는 대운이 왔을 때, 또 사유축이라는 삼합으로 들어왔을 때 이 사라는 것은 빛과 열과 전자, 전기도 되겠지만 금융이나 금전 활동에 대한 에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틀어지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 인간관계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이 사라는 대운이 금의 기운이 강해서 결단, 결실, 정리, 정돈의 기운도 강하거든요. 사라는 대운이 왔을 때 혹은 세운이 왔을 때 사이가 안 좋아진 사람하고는 이제 영원히 끝입니다. 사라는 대운이나 세운에서는 인간관계를 신중하게 잘 정리하셔야 돼요. 다시 안 볼 것 같은 사람이면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사라는 대운의 기운이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주 원국에 또 사유축이라는 글자가 삼합이 있으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치아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신유술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도 그렇지만 이 삼합의 기운인 사유축으로 왔을 때 치아가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이 많아요. 이 시기에 사대운이나 세운에 치과에 가는 일도 많아진다,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